검사 다 받으신 분은 그 이제 독해 교재 좀 꺼내 주시고요. 37번 할 차례거든. 78쪽 거기를 꺼내 주시면 됩니다. 그거랑 그다음에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도 해야 되니까 데일리 테스트 집어넣지 마시고. 다 하신 분은 데일리 테스트랑 독해 교재 다 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또 그 검사 안 받으신 분들은 검사 받으시고. 이런 씨 오늘 목요일이잖아 이 자식들아. 이씨 빨리 안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안 돼 이거. 교재 없이 수업 못 해요. 또 다음 분들 어? 오늘 목요일이에요. 화요일이 아니라. 너도 안 받았어? 뭐라고? 일단 두 개 다 갖고 왔는데. 아 그럼 되지. 그니까 전에 말했잖아. 헷갈릴 것 같으면 그냥 다 들고 다니라고. 내가 얘기했었잖아. 뭐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나이도 다 했어? 진짜. 새 건가? 아닌가? 새 거가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얇은데? 아 뺐어? 응 잘했어. 오 잘했는데? 공부도 다 했어? 응. 뭐야 이거는 떨어져 있어. 그다음에 산서랑 동혁이랑 사람이랑 다 마무리하면은 다 했어. 사람이 아직 다 못했어? 화장실? 수업 시작했는데? 빨리 갔다 와. 그다음에 동혁이는 붙이고 있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검사 다 받으신 분은 일단은 저기 뭐야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 해야 되니까 요거를 좀 펴주세요. 먼저 독해 교재 꺼내주시고. 동혁이랑 하랑이는 얼른 조사를 좀 합시다. 자. 네. 이게 저기 뭐야 쓸 수 없는 명사예요. 어토그라피 자체가 사실 수법이라는 거. 네. 자체는 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왜 목적으로 되지? 보어인데? 보어야 보어. 여기 보어 보시면. 보어 맞지? 자, 그다음에 사람이. 여기다가 바로 붙여놔? 잘했네. 그렇죠. 그러면은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을 좀 먼저 할게요. 시간이 약간 지났으니까 얼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또 쉬다 와갖고 또 오랜만에 또 공부를 하니까 또 쉽겠죠. 오늘 숙제는 그러니까 왜 어제 하냐고 숙제를. 지난주에 내줬는데. 아이 시끄러. 자 보겠습니다. 1번부터.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영작 시간에 배웠던 포인트가 이제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간접 의문문이었어요. 간접 의문문. 이게 포인트만 좀 복습을 해볼게. 간접 의문문은 일단 명사절이죠. 명사절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의문사의 주어, 동사 이런 어순으로 간다는 거. 이게 포인트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웠던 게 가정법이었어. 가정법. 자, 가정법에서는 포인트가 첫 번째가 이제 형태와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 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실제 시제라는 얘기를 쌤이 했었어. 실제 시제.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는 실제로는 현재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실제로는 과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뭐 조동사의 과거형 어쩌고 얘기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이제 영작에서의 포인트가 되겠는데, 자, 일단 첫 번째 보자면 사진은 어떻게 과학이 작용하는지. 사실 이 부분을 제가 구문문성을 이제 짧아서 생략을 했지만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의문사 나와 있고 과학이 주어 나왔고 작용한다 동사 나와 있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뭐에 대한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뭐뭐에 대한. 이 뭐뭐에 대한이라는 표현이 바로 전치사 오브가 됩니다. 오브. 그래서 전치사에 대한 목적으로서 의문사 주어 동사가 나온 거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거죠. 자, 일단은 주어가 사진이니까 photography로 써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를 보면은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자, 우리가 해왔다라는 거니까 현재 완료를 써야 되잖아. 그런데 이 현재 완료 have pp를 쓸 때 여기에 항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 항상. 자, 우리 이거 배운 적 있죠? 빈도부사. 옛날에 이제 여러분 어렸을 때 중1 때 배우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비동사나 조동사 뒤에 붙고 일반 동사 앞에 붙는다. 이게 이제 빈도부사의 위치였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잘 보면은 여기에서의 have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잖아. 여기서의 have는 일종의 조동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의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pp가 진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동사 뒤에 얘가 실제로 동사는 아니지만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얘를 일반 동사 취급을 해서 요 앞에, 즉 always의 위치는 요 사이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have pp 사이에다가 always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요. has always played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역할을 하다라는 것 자체가 play a part 또는 play a role 이런 표현으로 씁니다. part 대신에 우리가 role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지금 단어에는 지금 여기에 part, important part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part로 쓴 겁니다. 자, 그래서 has always played an important part 여기까지 썼죠. 중요한 역할을,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자, 그럼 우리의 이해에 있어서 뭐뭐에 있어서 이게 in이에요. 됐어? 뭐뭐에 있어서 정말 많이 해석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in 써줬고 우리의 이해니까 our understanding 써줬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뭐뭐에 대한 오브 나왔고 그 다음에 의문사의 주어 동사 어떻게 과학이 작용하는지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역시나 또 간접 의문문에 대한 건데 자, 여기를 살펴보면 앞에 거랑 비슷하게 나왔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보는지. 그럼 어떻게 의문사 우리가 주어 세상을 목적어고 보는지 동사 이렇게 딱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쓸 때는 의문사의 주어 동사 목적어 요 순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보자면 주어가 새로운 연구야. 그래서 동사 자리에 제시한다 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a new study suggest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 앞쪽을 보면은 뭐뭐 한다고 나왔는데 이거 우리 배운 적 있죠. 이게 뭐라? 대시라고 했어. 대. 그래서 뭐 한다고 뭐뭐라고 이게 대시라고 했죠. 그래서 대 나왔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가 대절이 되는데 대절을 살펴보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보는지 는이네. 여기에 는이 붙어있네. 그러면은 이 덩어리가 무슨 역할?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간접 의문문이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버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의문사의 주어 동사 목적어 그대로 써줘서 how we observe the world 의문사 주어 동사 목적어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에 해당하는 것도 뒤에 나오겠죠. 원한다 라는 거. 그래서 여기가 아니지. 달려있다는 소리. 그래서 달려있다. 그래서 depend 라는 표현 나왔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뭐에 달려있다라는 게 depend on, depend upon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depend on이라는 전치사 나왔고 전치사에 대한 목적으로 또 나왔어. 간접 의문문.
그래서 의문사 여기 나와 있죠. 무엇 그리고 주어 나왔고 동사 원하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문사의 주어 동사 남은 것 그것으로부터 from it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3번도 역시나 또 간접 의문문인데 문장이 좀 기니까 잘 봐야겠죠. 자, 여기서 잘 보시면은 당신의 태도가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뿐만 아니라 당신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야. 때문에. 자, 때문에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길게 나왔어. 길게. 즉, 이 덩어리 전체가 because가 이끄는 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나온 게. 그러면 실질적인 주절은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이게 다야. 이게 다야. 그래서 지금 이 because 덩어리가 쌤은 뒤에다가 써놨는데 이 전체 덩어리를 당연히 앞에다가 써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전체 덩어리를 앞에다가 쓸 거면은 이제 콤마로 이렇게 구분만 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래서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주절을 먼저 써보자면 a positive attitude is important. 여기는 뭐 어려울 게 전혀 없죠. 자, because가 이끄는 절 안에서 주어, 동사를 찾아봐야 되는데 자, 주어는 당신의 태도가 은은이가 붙었으니까 여기가 주어죠. Your attitude. 자, 그 다음에 동사를 쭉 보면은 동사가 여기 나와 있네요. 영향을 줄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니까 can이 붙어야겠네. 그래서 can affect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는 좀 여러분 추가로 필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따로 별표하고 좀 할게요. 자, 영향을 끼치다 라는 표현 정말 너무나도 많이 나오죠. 좀 더 자세히 쓸게요. 뭐뭐에 영향을 끼치다. 뭐뭐에 영향을 끼치다 라는 표현이 정말 자주 나오는데 자, 대표적인 표현들 몇 가지 좀 알아볼게요. 일단 하나가 지금 우리 시험에 나와 있던 affect라는 표현입니다. affect. 자, affect 자체가 뭐뭐에 영향을 끼치다야. 얘 자체가. 그래서 뒤에 막 to 같은 거 이런 거 안 붙입니다. 뒤에 affect 뒤에 목적어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뭐뭐에 영향을 끼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have를 활용한 녀석이 있는데 우리가 have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동사를 make를 쓰기도 합니다. have나 make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나오냐 on, impact, on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on은 전치사니까 당연히 뒤에 명사 즉 목적어가 나오겠죠. 그래서 have an impact on 또는 make an impact on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impact로 쓰기도 하고요. 또는 뭐라고 쓰냐면은 effect라고도 쓰기도 해요. effect 이렇게도 쓰고요. 하나만 더 쓰자면은 influence 라고도 씁니다. influence 됐나요?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have an impact on, have an effect on 또는 have an influence on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전부 다 뭐다? 뭐뭐에 영향을 끼치다 라는 표현이에요. 위에 거와 아래 거의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얘들아 여기서는 affect 자체가 동사로 쓰여서 뒤에 목적어가 나온 거야. 근데 아래 있는 거는 have와 make가 지금 동사로서 쓰인 거죠. 얘가 동사로 쓰이고 여기 impact, effect, influence로 나온 게 목적어로 쓰인 거거든. 그러면 이 on 명사는 뭐냐면 이 on 명사가 얘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형용사로. 그래서 여기서 on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뭐뭐에 대한 이렇게 해석하거든. 뭐뭐에 대한 이 on만 해석하면 뭐뭐에 대한 그러면 얘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또는 영향력을 만들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에 대해 영향을 끼치다. 얘에게 영향을 끼치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어쨌든 여기 본문에서는 이 힌트 단어에 어디 갔냐? 여기 can affect라는 이제 표현이 나왔지. 그래서 affect로 써준 거야. 자,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를 보면은 너가 뭐뭐 하는지 뿐만 아니라 너가 뭐뭐 하는 것에도 그럼 뿐만 아니라 나왔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not only A에 but also B 요거 일단 생각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를 바꾼 형태인 B as well as A라는 형태를 또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A뿐만 아니라 B 또한이거든요. 아래 것도 똑같아. A뿐만 아니라 B 또한이야.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지금 너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뿐만 아니라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게 A야. A. 됐어? 그리고 뒤에 너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 얘가 뭐야? 얘가 B거든?
그럼 우리가 지금 힌트 단어를 보면 얘들아 as well as로 나와 있잖아. as well as. 그럼 as well as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A 내용을 어디에다 써야 돼? as well as 뒤에다가 써줘야 되는 거야. 알겠니? 요게 좀 주의점이야. 만약 not only but also로 나왔다면은 앞에다가 쓰면 되겠죠. A니까. 근데 지금 우리 힌트 단어는 as well as니까 as well as 뒤에다가 요 내용을 써줘야 된다. 됐어요? 그래서 affect 뒤에 뭘 써줘야 되느냐? 당신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 얘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야. B가 먼저 나와야 돼. 이해됐어? 그래서 어떻게 나왔어? Your physical and mental health 목적어가 먼저 나왔죠. 예, B가 먼저 나왔죠. B가. 됐나요? 그 다음에 as well as 뒷부분을 보면 how you appear to others라는 바로 요 A에 해당하는 내용이 뒤에 나와. 됐어? 요게 이제 주의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번 볼게. 다음 페이지. 자, 가정법인데 쌤이 아까도 말했지만 가정법에서의 영작은요 얘가 사실 핵심이거든요. 얘네 둘. 일단 여러분이 형태를 모르면은 당연히 제대로 풀 수가 없겠죠. 그리고 실제 시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 잘 봐봐 얘들아. 4번 보면은 그 회사의 사장이 그때라는 말 얘가 일단 단서예요. 그때 그 요청을 거절했다면 자 거절했다야 했다. 자 그럼 거절했다니까 과거죠. 해석이 과거죠. 그러면 가정법에서는 과거 완료로 써야 되는 거야. 됐어? 여기를 보면 지금이라는 표현이 나왔어. 지금 않을 것이다 라고 나왔어. 자 지금이니까 얘는 그럼 무슨 시제야? 얘는 현재 시제가 돼야겠지. 그러면 가정법에서는 과거가 돼야겠네. 자 앞부분은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쓰고 뒷부분은 가정법 과거로 쓴다. 이게 지난번에 배웠던 혼합 가정법이라는 녀석이었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써보자면 If the company owner had rejected the request then 여기서의 시제가 제일 중요하죠. had rejected라고 과거 완료 시제를 쓴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과거 완료 시제. 됐어? 근데 뒤를 보면 the company wouldn't 자 조동사의 과거형에 뒤에 뭐 나왔어? 동사원형이 바로 나왔네. have pp를 안 썼죠. 그렇죠? 즉 여기는 가정법 과거를 썼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여기에서 then이라던가 now라던가 이런 거 빼먹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만 좀 주의하시고요. 힌트 단어 있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수행하는 우리의 능력을 너무 자만한다면 그럼 자만한다네 한다? 그럼 한다니까 해석이 현재로 되고 있으니까 가정법에서는 과거로 써야겠네. 그렇죠? 여기도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것이다. 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여기도 역시나 현재니까 가정법 과거로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 첫 번째, 우리가 가정법 과거에서 비동사 쓸 때는 무조건 were 쓴다. 이거 알고 있죠? 그래서 we were 라는 형태가 나왔다는 거. 이거 좀 주의하세요. 자, if we were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뭐뭐를 자만하다라는 표현 쓸 때 원래 be proud of 얘를 한 세트로 보죠.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또는 뭐뭐를 자만하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쌤이 얘를 묶어서 동사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자, our ability to perform a task 이거는 여러분이 영작할 때 좀 하나 알아두면 좋을 텐데 잘 봐봐. 자, 여기 좀 지울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수거 be able 뒤에 뭐 써요? to 뒤에 뭐 써? to 뒤에 뭐 써? 동사 원형이잖아. 그렇지? 이거잖아. 뭐뭐 할 수 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지. 이 able의 명사형이 뭐냐면 이게 바로 ability예요. ability. 됐어? 이게 명사야, 명사. 자, 그럼 잘 봐봐. 이 명사를 꾸며주고는 형용사를 쓰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때 우리가 뭘 쓰느냐? 얘랑 똑같이 투부정사 쓰는 거야. 됐어? 여기서도 able 뒤에 투부정사 왔지. 그래서 얘 형태가 변해도 똑같이 투부정사가 따라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 decide가 있어. decide. 그럼 decide 뒤에는 목적어로 뭘 쓰죠? 투부정사 쓰잖아. 뭐뭐 하기로 결정하다. 됐어요? 그러면은 decide에 대한 목적으로 to를 썼는데 그럼 decide를 우리가 명사형으로 쓰면 decision이거든. decision. 그럼 똑같아. 이 decision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싶어. 형용사로 꾸며주고 싶어. 그럼 이때 뭘 쓴다? 마찬가지로 투부정사를 쓰는 거예요. ing 이런 거 안 쓴다고. 이해됐어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이런 걸 우리가 컬러케이션 관계라고 해요. 컬러케이션 관계. 뭐 그 용어는 몰라도 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품사가 변하더라도 이 짝꿍으로 따라붙는 애는 똑같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여기에 ability라는 녀석이 나왔으니까 똑같이 투부정사가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자, 그래서 일을 수행하는 우리의 능력이니까 일을 수행하는 우리의 능력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와서 수식을 해준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것이다. Do our best. 뭐 여기서 do 대신에 우리가 try를 쓰기도 하는데 try가 없으니까 그냥 do를 썼습니다. 자, 마지막 6번 볼게요. 만약에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다면, 자, 안 왔다야, 안 왔다. 그러면은 해석이 과거니까 가정법에선 과거 완료를 써야겠네. 그지? 여기도 될 수 있었을 텐데 있었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역시나 해석이 과거니까 가정법에서는 과거 완료를 써줘야겠다. 됐어요? 자, 그래서 had not broken out이라고 이렇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고요. 조동사의 과거에 have pp를 썼다. 이렇게 또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를 썼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 발생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요거를 좀 추가로 필기를 해보자면 지금 여기에서 breakout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breakout. 이 breakout에 발생하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occur, happen 막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 그렇죠? 뭔가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 단어랑은 약간 다른 게 이 breakout에 발생하다는 전쟁이나 질병이 발생한다고 할 때 보통 breakout을 써요. 전쟁이나 질병. 알겠죠? 전쟁, 질병.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명사로 한번 바꿔볼게요. 명사로 바꾸면은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면 돼요. 얘네 둘이. 그래서 outbreak라고 써요. outbreak. 이게 이제 명사예요. 명사. 이게 명사로서 이제 전쟁이나 질병의 발생이라는 뜻이 돼요. 발생. 그래서 되게 자리를 바꾼 거야. 자, 그래서 이제 6번까지 한번 마무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제 데일리 테스트에 대한 피드백을 조금 길게 했는데, 자, 우리 또 독해를 또 봐야겠죠. 어떻게 엄청 일찍 갔다 왔네? 에이 진짜 내가 애매하면 다 갖고 다니라고 했지 자스트라. 자, 오늘 할 차례가 37번 할 차례거든요. 자, 여기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혹시나 헷갈릴까봐 쌤이 좀 다시 한번 말해주자면 데일리 테스트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에서 이어서 하는 거예요. 데일리 테스트는 항상. 근데 이제 교재는 요일에 맞게끔 우리가 화요일은 그래머, 목요일은 리딩,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은 라이팅이잖아. 이렇게 잘 챙겨오시면 됩니다. 자, 펴볼까 얘들아? 37번 여기 할 차례 맞죠? 지난번에 36번까지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혹시 좀 멀리 시골 다녀온 사람? 여기 경기도권 그래? 민지 거기 대구? 나 기억하고 있지?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거. 민지가 대구 사투리가 좀 있어요 말할 때. 또 좀 멀리 다녀오신 분 있어요? 없어요? 다 요 근방? 경기도 근방인가요? 그래? 정민이는 혹시 어디 다녔어? 어디? 아, 안산? 경기도권 그래도 꽤 멀지 안산이면? 그 다음에 나영이는 혹시 어디 다녔어? 어디요? 아, 서울이야? 서울이면 뭐 그냥 코앞이지. 하람이는? 서울? 다 여기 서울에 많이 계시나 보네. 알겠습니다. 은구는 저기 뭐야 세뱃돈 좀 많이 받았어요? 뭐 하고 있는 거야? 세뱃돈 받았으면 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정이 없어. 정이 이 자식들아. 정이 없어. 저는 뜯기기만 했다고요. 나는 받을 나이가 아니야. 저는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제 나이 포지션은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요. 위로도 줘야 되고 아래로도 줘야 돼. 위로 이제 우리 그 장인 장모님 돈 드려야 될 거 아니야. 돈 드리고 또 조카들 조카가 또 이제 큰 애가 고2란 말이야. 큰 애가 고2고 작은 애가 몇 학년이지? 이제 5학년? 5학년이네.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근데 이제 걔네 또 이제 막 1, 2만 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애는 20만 원 주고. 그 정도 주는 거 아니야 원래? 사실 나 시세 잘 몰라. 20만 원 정도 주는 거 아니에요? 10만 원? 아, 그래요? 아니 뭐 그 20만 원 주고 그리고 이제 애가 이제 방학이라서 이제 또 심심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같이 애 데리고 롯데월드도 갔다 왔어요. 큰애 데리고. 근데 갔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롯데월드 가면 매직 패스권이라고 파는 게 있거든요. 그게
그게 그 5회권에 얼마 5회권에 4만 얼마가 그래요. 5회권에 4만 얼마 4만 원인가 그래. 내 기억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거를 2개를 샀어. 그럼 그것만 해도 9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유이용권보다 더 비싸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사면요 그냥 프리패스로 들어갈 수 있어요. 5번 프리패스로 안 기다려도 돼. 막 아틀란티스 이런 거 막 2시간 기다리고 이래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딱 그냥 저는 그 기다리는 게 싫어요. 그냥 돈 주고 산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갖고 그냥 돈 주고 산 다음에 이제 조카 거랑 내 거랑 끊어갖고 가자 해갖고 이제 아틀란티스 연속으로 한 3번 타고 뭐 아무튼 그랬죠. 그러니까 조카한테 이번 연휴 기간에만 한 40만 원 쓴 것 같아요. 돈을 먹을 것도 사주고 그리고 이제 작은 애가 어쨌든 이제 작은 애는 이제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 초5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걔는 이제 5만 원 이 정도 주고 그 정도 아니었나? 괜히 많이 줬나? 아무튼 아니 이제 우리 또 조카 입장에서는 대목이잖아요. 이 설날 때 우리 설날 때 시골 내려가기 싫지만 가는 이유가 뭐야? 돈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 정말 가기 싫잖아. 특히 이제 멀면은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 막 경상도 전라도 막 이런 데 가고 가는데도 막 하루 종일이고 막 가서 심심하잖아. 할 것도 없어. 그때 당시에 뭐 스마트폰이 있냐 뭐가 있냐. 내가 어렸을 때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야 그때는. 가면 TV도 이상한 것만 나와. 채널도 안 맞아요. 할 게 없어. 뭐 뛰노고 뭐 그냥 누워있다 오는 거야.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정말 지루하고 심심한데 가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이제 설날 당일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거 하러 가는 거지 요거. 네? 아무튼 네, 많은 수확이 있으셨기를 바라면서 요새는 막 100단위로도 막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세뱃돈을. 자, 아무튼간 자 우리 37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역시나 우리 이제 또 요지고요. 자 첫 내용부터 바로 가볼 건데 제가 항상 하는 거죠. 그래 소재. 여러분이 숙제로 이제 작성을 해오셨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소재가 제대로 이제 제가 한 거랑 맞는지 그리고 주제 제가 표시한 거랑 일치하는지. 자 미리 좀 보자면 제가 첫 문장을 주제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도 다르다면 여러분이 다르게 좀 표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은 여러분 그 옆 페이지 또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구문 분석과 해석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바로바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그래서 뭐 교수도 어쩌고 이 사람에 따르면 이사죠. there 비동사니까 there 비동사는 항상 일형식이죠. 주어가 뒤에 나옵니다. 뭐가 있냐? one sure way.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답니다. 어떤 방법인가? For lonely patience. 자 여기까지 한 덩어리 묶어보면 얘가 뭐냐면 의미상 주어야 되잖아. 의미상 주어. 뒤에 투부정사 보이죠? to make. 자 투부정사 앞에 for 목적격 쓰면은 의미상 주어였고 해석은 똑같이 은는이가 붙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투부정사 to make a friend to join a group that has a shared purpose. 자 여기까지가 앞에 나와 있는 way를 꾸며주는 형용사로서 쓰인 거죠. 자 그런데 이 투부정사 안쪽이 조금 기니까 여기를 조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대절이 나와 있는데 that has a shared purpose 이렇게 나와 있죠. 얘가 앞에 나와 있는 이 group을 이제 수식을 하는 거겠죠. group 됐어요? 여기가 이제 형용사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뭐 이제 동사 목적어로서 그냥 끝내면 되겠고 여기 to join 앞에 이렇게 찍 그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교재에도 보면요. 이게 지금 좀 표시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이 조그만한 찍이 아니라 이거 말고 이렇게 그어져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좀 잘못 그어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의 이제 투부정사의 정체는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to make와 동격이 되는 거거든요. 동격? 그러니까 지금 엄밀히 말하면 이 to make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고 to join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To join a group that has a shared purpose. 요 문장과 to make a friend 요 녀석이 똑같은 녀석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녀석. 됐죠? 자 그러면은 구문 분석 다 했으니까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어쩌고저쩌고 이 교수에 따르면요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어. 뭔 확실한 방법이 있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외로운 환자들이 to make a friend 친구를 사귈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대. 자 근데 친구를 사귄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뭐냐? 그 설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랍니까? To join a group 한 집단에 참가하는 거래요.
어떤 집단이냐? That has a shared purpose니까 공유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친구 사귈 수 있는 법이래요. 자, 여러분 친구 없잖아요. 그죠? 자, 친구 없으니까 외로운 환자들이래요. 네, 뭐 환자들 아무튼간. 네. 그러니까 이 외로운 환자들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방법이 있대. 근데 그게 바로 무엇이다? 공유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 참가하는 거래요. 공유된 목적이라는 건 뭡니까? 쉽게 말하면 공통된 목적을 가진 곳에 이제 참여를 하는 거겠죠. 공통된 목적. 예전에 쌤 한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20대 초반일 때였는데요. 좀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뭐한데 이 여친을 너무 만들고 싶어하는 거야, 얘가. 여친. 그러니까 목적이 여친이야.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무슨 뭐 그때 당시에 뭐 싸이월드였나 뭐였나 뭐 어디 이렇게 들어가갖고 동아리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그 동아리가 뭐였냐면 그 보드 있죠, 보드. 그 스케이트보드 타는 거 있잖아. 그 막 이렇게 막 점프하고 막 돌리고 뭐 이게 난리치고 막 그거 있죠. 뭔지 알죠? 그런 동아리에 얘가 가입을 한 거야. 그래갖고 내가 너 보드 탈 줄 알아? 이러니까 아니 집에 보드도 없는데? 이러는 거야. 보드가 없어. 근데 일단 가입하고 본 거야. 왜? 거기 이제 동아리 그 카페 같은 데 딱 들어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회원들 사진 올리고 이럴 거 아니야. 누나들이 예뻤대. 그래갖고 여기는 꼭 가입해야겠다. 얘가 이래서 가입을 한 거야. 근데 이게 웃기게 뭐냐면은 처음에 목적은 이제 여친을 만들고 싶어서 가입을 한 거였는데 어느 순간 얘가 그걸 계속 즐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타고 있어요. 그거를 10몇 년째. 지금도. 그래갖고 지금도 만날 때 보면은 이제 항상 이거 들고 다녀. 그래서 맨날 이러고 막 돌리고 타 뭐 이러고 타. 아무튼 뭐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게 뭡니까? 동아리 가입하라는 거예요. 동아리.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소재를 한번 써볼까요? 첫 문장에서 핵심적인 게 나왔는데 외로운 사람들, 외로운 환자들? 그러니까 뭔가 외로운 사람, 친구 사귀기. 이게 다 소재겠네요. 이거의 핵심이 뭐다? 자, 공유된 목적, 그러니까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그냥 편의상 동아리라고 표현할게요. 알겠죠? 동아리. 그래서 동아리 가입. 사실 핵심은 다 나왔습니다. 핵심 다 나왔어요. 외로운 사람이 친구를 사귀려면 어떻게 해라? 동아리에 가입해라. 끝이요. 지금 첫 문장 읽었는데 핵심 다 나왔거든요. 자, 다음 문장 가볼게요. This may be difficult. 자, 이것은 어려울 수 있답니다. For people,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냐? For lonely. 자,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이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research, 연구는 shows, 보여주는데 that it can help.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준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아니 얘들아, 외로운 사람들이면 왜 외롭겠어? 찐따가 죄송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가 없으니까 외로울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이제 이 주변에 친구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 동아리 같은 데 검색해서 거기 나가갖고 사람들 만나고 이거 자체가 어렵잖아. 그치? 이제 저처럼 성격이 이렇게 소심하고 이렇게 잘 나대지 않는 저처럼 이렇게 얌전한 사람은요, 이제 이런 걸 하기가 비웃냐? 이런 걸 하기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저 사람 만났는데 이상한 사람이면 어떡하지? 이제 저는 이제 소심해서 잘 못해요 그런 거. 네. 눈빛이 약간 좀 이상한데. 자, 아무튼 네. 그래서 외로운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거지. 자, 근데 다음 문장 볼게. 어쨌든 근데 이 사람, 이 글쓴이는 뭐라는 거야? 일단 해보라고. 어려운 거 알아. 어려운 거 아는데 근데 한번 해봐. 도움 될 거야. 친구 사귀는데 도움 될 거야. 이어서 가볼게. 자, 연구들이 reveal, 드러냅니다. 보여줘요. 대절을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에 be engaged in이라고 나와 있지. 이게 앞에 나와 있던 join이랑 똑같은 뜻이야. 뭐에 참여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뭐에 참여한 거냐? service to others래요. 자, 그래서 service라는 게 원래 우리가 serve라는 게 대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서빙한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서빙한다. 이게 대접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serve의 명사형이 바로 service거든. 그러니까 대접이야, 대접.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대접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대접이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도움이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help로 해석하셔도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대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래. 근데 대접에 참여하는 게 뭔데? such as 나오면
예시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면은 volunteering, 자원봉사랍니다. 자, 자원봉사와 같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행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tend to be happier, 더 행복한 경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 만약에 여러분이 주제문을 여기에다가 체크하신 분이 있다면 여기도 저는 오케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는 조금 구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체적. 그러니까 지금 아까 소재 부분에서 뭐라고 했냐면 외로운 사람이 친구를 사귀려면 동아리를 가입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 어떤 동아리를 가입하느냐? 어떤 동아리를 가입해야 되는데 너무 많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 어떤 동아리를 가입해라? 봉사활동을 해라. 봉사활동 동아리에 가입해라. 이렇게 지금 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봉사활동 동아리에 가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다? 좀 이제 더 행복한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봉사활동까지는 아닌데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안 하지만 한 2년, 한 3년 전쯤 됐는데 3년 전까지는 제가 이제 꾸준히 이렇게 좀 후원을 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얼마간.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와이프랑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요. 저희 동네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쉽게 말하면 고아원 같은 게 있어요. 우리 동네 저기 좀 멀리 가면은. 그래서 이제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와이프랑 저랑 그 교육봉사 이런 거를 좀 할까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영어, 와이프는 이제 수학과 이제 둘 다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가갖고 좀 무료 봉사 뭐 이런 거를 좀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저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눈빛들이 좀 영시해요. 지금 딱 눈빛들이 어떤지 알아? 여기 하람이 은구는 네가? 약간 이런 눈빛. 그리고 요쪽 저기 은총이 여기 맨 여기 왼쪽 라인은 뭐 어쩌라고? 관심 없어. 요쪽 라인도 비슷해요. 그냥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알아? 지금 민지랑 혜원이는 딱 표정이 뭐야? 그냥 경 있는 거야, 경. 그때 내가 그 목탁 두드리는 소리라고 했죠? 그냥 이러고 지나가는 거야. 이러면서 집중 좀 해봐, 자스들아. 아주 그냥 시다웠다고 그냥 더 심해졌어, 또. 자스들아. 나만 앞에서 이렇게 난리치고 춤추고 점프하고 이러면 뭐냐고, 이 자스들아. 니네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주머니에 딱 손 넣고, 어디 한번 해봐. 서브 한번 해봐. 이러고 지금 보고 있어, 이 자식들아. 자, 다시. 그래서 이 사람이 추천한 게 뭐야? 봉사활동이야, 봉사활동. 자, 다음 문장 밑줄 쳐져 있으니까 또 해볼게. 구문분석. volunteers. 자, 자원봉사자들은요, report. 보통 우리가 report는 뭐 보고하다, 뭐 보도하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그냥 말한다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자, 자원봉사자들은 뭘 말하냐? A sense of satisfaction. 만족감을 말한답니다. 뭐에 있어서? at ing에 있어서.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인데 길죠? 자, 기니까 요 안쪽도 좀 분석을 해볼게요. and reach를 동사로 보자면 their social network가 이제 목적어가 되겠죠. 그리고 in the service of others가 부사가 됩니다. 네,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and rich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이 rich라는 것 자체가 풍부한이라는 뜻이잖아. 부유한, 풍부한 이런 거지. 근데 앞에 en이 붙으면은 동사가 돼요. 동사가 돼서 풍부하게 하다, 부유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풍부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 됐어? 뭐뭐에 있어서. 얘는 동명사니까 풍부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럼 그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풍부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요. 뭐 하면서? In the service of others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도움에서죠. 직역을 하자면. 즉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풍부하게 하는 것에서 뭐한다? 만족감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추천했잖아 지금 이 필자가. 그럼 왜 봉사활동이 좋은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친구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어떤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동아리를 가입하는 게 좋은데 특히나 나는 봉사활동 동아리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한 거야 필자가. 그럼 왜 봉사활동 동아리가 좋은데? 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첫 번째 근거가 뭐냐?
자원봉사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 여기서 사회적 관계망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친분이죠. 친구 관계를 만드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이거를 풍부하게 넓히는 데 있어서 만족감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데 volunteering, 자원봉사는 helps to reduce loneliness in two ways. 자, 두 가지 방식으로 그 외로움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볼까요? 자, 봉사활동을 추천했어. 그러면 봉사활동을 했을 때 좋은 이점 두 가지를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외로움을 감소시켜준대요. 이 두 가지가. 외로움을 감소시켜준답니다.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요. 자, 그게 뭔지 한번 볼게요. First, 자, 첫 번째로 someone who is lonely. 자, 외로운 누군가는 might benefit. 자, 여러분, 이 benefit이라는 게 이익을 주다라는 뜻도 있고요, 이익을 받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benefit 자체가 자타동사가 둘 다 돼요. 그러니까 능수동태 의미가 둘 다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익을 주기도 하고 이익을 받기도 하는 거거든. 그럼 이걸 어떻게 구별하면 되냐면 지금 benefit 뒤에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 없어. 그럼 자동사로 쓰인 거야. 목적어가 있으면은 그 대상에게 이익을 주는 거야. 근데 여기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익을 받는다고 해석하면 돼. 이해됐지? 자, 그러면 외로운 사람이 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야. From 뭐로부터? Helping others. 다른 사람을 돕는 것으로부터. 됐어? 그냥 단순한 거죠. 즉 타인을 돕는 것으로부터. 타인을 돕는 것으로부터 뭔가 이익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런 좀 뭐랄까 뿌듯한 그런 거 아닐까요? 다른 사람을 이제 도와줬다 해갖고 이 사람이 내가 도와준 것으로 인해서 뭔가 좀 더 나아지고 이런 걸 보면 뿌듯하잖아.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lso 나왔으니까 보겠습니다. also 또한 그들은 might benefit from 또 나왔네. benefit from이니까 이익을 얻는 거야. 뭐로부터? being involved in a volunteer program. 자, 여기까지 한번 묶어볼게. 자, 여기 좀 잘 봐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be involved in이란 표현이 나왔어. 이것도 역시나 뭐다? 참여하다라는 뜻이야. 우리 지금 이 본문에서 참여하다라는 표현이 3번 나왔거든. 맨 처음에 join 나왔고요. 두 번째 be engaged in 이런 표현 나왔죠. 세 번째가 be involved in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be involved in은요 참여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뭐뭐에 연루되다라고도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뭐 이럴 때 우리가 보통 be involved in을 쓰는데 그냥 뭐뭐에 참여하다라고도 해석합니다. 뭐뭐에 참여하다. 자, 그럼 여기서 being으로 쓴 이유는 뭐냐? 앞에 전치사 있잖아. 그럼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를 써야겠죠. 동사 못 쓰잖아. 그래서 being으로 써준 거야. being. 되니? 그러면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어디에 참여하는 거야? voluntary 프로그램이니까 봉사활동 프로그램이겠죠. 자,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냐? 관계부서 wherever 이렇게 꾸며줍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그들이 receive 받는데요. support 지원을 받는답니다. 자, 그들이 지원을 여기까지겠네. 잠깐만. 이거 좀 해석을 해봐야겠다. 지지를 얻고 도움을 얻고. 오케이, 맞네요. 이렇게가 부사가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들이 지원과 도움을 얻는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해서 지원과 도움을 받는 그런 자원봉사 프로그램. 여기에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첫 번째 택은 뭐냐면 그냥 다른 사람을 돕는 것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좋은 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결국에 그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함께 그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과의 어떤 이제 친분 관계가 쌓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이 된다라는 점.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점이 되는 거겠죠. 됐나요? 외로운 사람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항상 이제 혼자고 뭔가 이렇게 좀 뭔가 무기력하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을 텐데 남을 도와줌으로써 내가 뿌듯함을 느끼니까 일단 좋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그 봉사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이랑 또 이제 친해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겠죠. 그러니까 좀 이제 나중에 야 뭐 술 한잔 하자 이러면서 나와갖고 뭐 같이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한다는 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외로움을 감소시키는 게 좋아.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결국 이 글에서의 요지를 정리하자면 이 필자는 어쩌라는 겁니까? 네가 외로움을 감소시키고 싶어. 그럼 친구를 사귀어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라? 봉사활동 동아리에 가입해라. 이거예요. 제일 핵심은 뭐야? 봉사활동 동아리에 가입하라.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정답 몇 번일까요? 네, 1번입니다. 1번.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는 봉사활동이 유익하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핵심적인 게 다 나왔습니다. 핵심적인 거. 나머지가 이제 안 되는 이유를 좀 볼까요? 2번에 자 일단은 봉사활동이라는 게 중요한 키워드잖아. 그래서 봉사활동이라는 게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는 없고요. 여기도 없습니다. 봉사한다는 말 여기 있네요. 그럼 일단 4번은 봉사활동에 대한 얘기도 없죠. 그래서 4번은 아예 소재에서 벗어나서 정답이 아닙니다. 2번 보자면 자 지금 여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걸 왜 하는 거야? 외로움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거잖아. 외로움을 감소시키려고. 그러면 외로움을 감소시킨다라는 걸 봐야 되는데 2번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라 라는 거잖아. 외로움을 감소시키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2번은 아니고요. 3번 봉사활동은 진로를 탐색한다? 그럼 진로 탐색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3번도 아니겠죠. 5번은 먼저 자신을 이해해야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먼저 알고 상대방을 먼저 알죠. 뭔 소리야 이거. 전혀 상관없죠. 그래서 정답 1번만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8번으로 가볼게요. 자, 제가 또 표시한 주제 미리 좀 보시고 여러분이 체크한 거랑 일치하는지 좀 봐주세요. 첫 문장에 체크해놨습니다. 첫 문장. 자, 바로 가볼게요. 요거 하고 좀 쉬었다 할 테니까 조금만 힘내. 자, 첫 문장 바로 볼게. 밑줄 쳐져 있으니까 구문문사 팔 거다. 잘 따라오고요. The choices 선택인데 both the selfish and the charitable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렇게 선택을 꾸며주는 건데 자 우리 both 나오면 항상 and가 붙죠? both A and B죠? 자 더 플러스 형용사고 더 플러스 형용사야. 그래서 뭐뭐한 사람들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 the selfish니까 이기적인 사람들과 그리고 the charitable. charitable 하면은 자비로운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자비로운 사람들이야. 이기적인 사람들 여기서 안 좋은 말이네 마이너스. 자비로운 사람들이니까 플러스겠죠. 자 이기적인 사람들과 자비로운 사람들 둘 다의 선택이래요. 이 선택이 will be influenced 영향 받을 거랍니다. 뭐에 의해서? by changes 변화에 의해서. 어떤 변화냐? 이거에서의 변화입니다. 형용사예요. in personal cost and benefits 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요. 요거거든요. 요거. 이 주어도 중요합니다. 자, 잘 보세요. personal cost인데 이 cost라는 거를 비용으로 해석해도 되고요. 아니면 대가라고 해석해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개인적인 비용과 이익이랍니다. 개인적 비용과 이익에서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거예요. 자,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예시 보면 쉽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봐봐. 자,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 이기적인 사람. 자비로운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 근데 얘네들 둘 다래. 둘 다. 그러니까 얘네를 지금 구분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이런 말이야. 됐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뭔가를 선택을 해. 또는 좋은 사람이 뭔가를 선택을 해. 어찌 됐든 간 얘네들의 선택은 뭐에 달려있냐? 뭐에 영향을 받냐면 개인의 비용. 그러니까 여기서 비용이라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노력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노력. 예를 들어서 내가 혜원이랑 상담을 해. 만약에 혜원이가 선생님 저 단어 외우는 게 좀 어려워요. 어떻게 외울 수 있을까요? 요청을 했어. 그럼 내가 상담을 해줘. 그럼 여기서 저는 뭐라는 거냐면요. 혜원이한테 비용을 투자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이라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코스트라는 건 비용, 대가 또는 노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들이는 노력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어쨌든 간
개인이 들이는 노력과 이익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이익의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이든 아니면은 자비로운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이 이게 상관없이 뭐에 따라 달려있냐면 개인 비용과 개인 이득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보자면 일단은 선택이에요. 선택. 주어가 선택이니까. 선택인데 이 선택은 뭐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의 비용, 이익의 변화. 그래서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영향을 받는다. 변화에 영향 받은. 조금 길게 써줬네요. 소재가. 얘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여러분 입장에선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뭔 말이야? 선택이라는 건 개인의 비용과 이익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어렵죠. 그래서 예시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다음 문장 한번 같이 볼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Both the selfish and the charitable. 자, 여기까지가 주어져. Will be more likely to attempt. 자, 원래는 얘들아 이 will be가 동사고 likely가 보어인데요. 우리가 편의상 be likely to를 한 세트로 묶습니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하는데 more가 붙었으니까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면 돼. 알겠니? 그러면 will be more likely to attempt 여기까지를 동사로 볼게요.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attempt는 시도하다라는 뜻이니까 시도하다 또는 노력하다죠. 그러니까 노력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럼 뭐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냐? To rescue a child래요. To rescue a child. 아이를 구출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을 거랍니다. In a shallow swimming pool 이라고 나왔죠. shallow는 얕은 거니까 얕은 그런 이제 수영장에서랍니다. Then 어디보다? In rapid waters. rapid는 빠른 거고 water는 물이니까 빠른 물이니까 급류라고 하죠. 급류. 그러니까 이게 그 왜 우리 계곡 같은 데 놀러 가면 물살 막 이런 데 있잖아. 그런 데 생각하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 근데 자비로운 사람도 있어. 상관없다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요. 아이를 구하려고 할 거래. 아이가 만약에 좀 위험에 빠졌어. 만약에 물에 빠졌어.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있어. 그럼 둘 다 도와줄 거라고. 자비로운 사람이든 이기적인 사람이든. 근데 어떤 상황에서 도와줄 거냐면 얕은 수영장에서. 얕은 수영장.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얕은 수영장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나에게 리스크가 없는 거 아닐까요? 이거? 얘가 상징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그 본인에게 어떤 이제 리스크가 낮은 거죠. 그렇죠? 리스크는 낮은데 그러면서 리턴은 어떻습니까? 리턴. 내가 얘를 구해줬어. 그러면 이제 부모가 막 고맙다고 뭐라도 이렇게 막 주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은 리스크는 굉장히 낮지만 그 돌아오는 리턴은 어때요? 리턴은 굉장히 높다고요. 그렇죠? 애를 구해준 거니까. 근데 얘는 어때요? 아니 급류라는 것 자체가 어때? 이것 자체가 리스크가 높지 않아요? 내가 애고하러 갔다가 내가 빠져 죽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 그러면 우리가 얘는 어떻습니까? 본인에게 리스크가 높아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이해돼?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애가 저기 막 이렇게 급류에 막 떠내려가고 있어. 그럼 이제 되게 급박한 상황이야. 얘를 빨리 구해줘야 돼. 근데 사람들이 안 구해줘.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은 그걸 보는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들 되게 이기적이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이기적이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 무리에 다 이기적인 사람들일까? 그렇진 않아. 분명히 자비로운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근데 그 자비로운 사람조차도 어떤 선택을 한다고? 본인에게 리스크가 많이 오니까 안 구한다는 거야. 수영장, 얕은 수영장이면 내가 빠져 죽을 일이 없잖아. 한 물 요 정도까지밖에 안 와. 근데 한 3살짜리 되는 애가 막 빠졌고 막 이러고 있어. 근데 나는 여기 들어가도 전혀 리스크가 없잖아. 나는 물 여기까지밖에 안 오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럼 구하면 되는 거야. 됐어? 이거는 심지어 어떤 사람도 이기적인 사람조차도 본인에게 전혀 리스크가 없으니까. 됐어? 이거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게. 어떤 선택을 할 거야? 애를 구할 거냐 말 거냐라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애를 구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 뭘 따진다는 거야?
내가 들여야 되는 노력 대비 나에게 다가오는 이익이 어떤가 이걸 계산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여기서 개인의 비용이라고 아까 말했던 거는요. 개인이 투자하는 노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투자하는 노력. 이익이라는 거는 그 노력에 대한 어떤 이제 이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노력에 대한 이익. 됐어요? 이거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굉장히 자비로운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 이제 내가 내신 대비를 한다고 쳐봐. 내신 대비를 하는데 만약에 그 내가 뭐 발산중 내신 대비를 하고 있어. 우리 뭐 은구랑 나영이랑 막 이렇게 뭐 하람이랑 막 다 같이 하고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그 하람이가 학원을 관뒀어. 예를 들어서 하람이가 학원을 관뒀어.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나머지 우리 그 저기 뭐 정민이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내신 대비 자료나 막 이런 거를 줘. 근데 내가 하람이한테도 그래 관뒀지만 어쨌든 내가 가르쳤으니까 열심히 해라 하면서 내가 자료를 줄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어떠냐면요. 리스크가 없는 정도로 줄 수 있다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나머지 친구들한테는 자료를 한 100만큼을 줬다면 하람이한테 한 2 정도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내가 투자하는 노력, 내가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근데 이제 하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내가 관뒀는데도 쌤이 이렇게 저기 뭐야 나를 신경 써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저기 강남에 아파트라도 하나 사드려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나에게 돌아오는 이제 리턴이 있겠죠. 그 노력에 대한 이익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한다는 거죠. 물론 저는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계산하고 살면 힘들어요. 자, 강남 아파트. 자, 어쨌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은 사실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문장만 읽었어도요. 다음 문장 밑줄 쳐져 있으니까 또 구분 좀 해볼게요. 그리고 둘 다 be likely to 또 나왔어요. 밑줄 쫙 치고 be까지 동사로 표시할게요. 줄 가능성이 높아. A needy person. 자, need이라는 거는요 필요한이거든요. 근데 필요한이라는 건 여러분 잘 생각해봐. 여러분 돈이 겁나 많은 사람이 돈이 필요할까요? 돈이 내가 한 10조 있어. 돈이 더 필요할까? 보통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이라는 거는요 다르게 말하면 가난한이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뭔가를 필요로 할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need는 가난한입니다. 가난한. 자, 그러면 가난한 사람에게 뭘 줄 거냐? Their hand-me-downs를 줄 거랍니다. 이거를 줄 거래요. hand-me-downs가 뭐냐면요. hand는 건네주는 거죠. me, 나한테. down이야. hand down은요. 물려주다라는 뜻이거든요. 손에 있던 걸 아래로 가는 거잖아. 아래로 주는 거니까 물려주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특히 이제 뭐 그 위로 같은 성별에 이제 뭐 언니나 형이나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은총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우리 동혁이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이제 옷 같은 거 웬만하면 물려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형이나 이제 언니가 입었어 뭐 이렇게 물려 있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이 hand down이 물려주다라는 건데 그러면 잘 봐봐. hand me down은 뭐냐면요. 이게 물려받은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물려받은 거. 물려받은 거니까 여기서는 뭐냐? 헌 거야. 헌 거. 헌 거. 근데 뒤를 보면 클러스라고 나왔으니까 헌 옷을 말하겠네요. 헌 옷. 헌 옷. 됐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에게 그들의 헌 옷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그들의 best cloth니까 최고의 옷이겠죠. 그들이 진짜 아끼는 최고의 옷을 주기보다는 헌 옷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됐나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너무나 자비로운 사람이야. 또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상관없어. 근데 옷을 줄 거야. 근데 내가 정말 너무나 아끼고 이런 거 내가 진짜 맨날 입고 다니고 이런 거를 준다고요? 아니지. 나만 보는 것 중에 이거 뭐 별로 안 입으니까 이거 줘야지. 이런다는 거야. 왜? 그래요? 내 비용이 적게 드니까. 근데 그에 대한 리턴은 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계속 계산한다고. 이기적인 사람이든 자비로운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이걸 계산한다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자, 이어서 no one questioned. 자, no로 시작하면 얘들아 동사를 부정하면 편하거든요. no로 시작하면은 실제로는 얘를 부정하는 거지만 동사를 부정하듯이 해석하면은 딱 떨어집니다. 동사를 부정하듯이 해석을 하시면 돼요.
아무도 뭐뭐하지 않았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럼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The late. 여기서 the late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그 고란 뜻이거든요. 여기서 고라는 게 그 고인을 말하는 거예요. 고인. 그러니까 고 누구누구 선생 뭐 이렇게 말하잖아. 돌아가신 분들 얘기할 때. 그걸 우리가 the late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고 마더 테레사의 결정이죠. 고 마더 테레사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자, 뭐 할 때 의문을 제기했냐면 그녀의 조직이 abandoned, 버렸대요. 뭐를 이제 버렸냐면요. its project, 그 프로젝트를 버렸대, 포기했대. to open a shelter. 자, 어떤 프로젝트냐면요. 쉘터를 열자는, 그러니까 이제 피난처죠, 쉘터는요. 그러니까 피난처를 열자는 프로젝트였대. 어떤 피난처였는가? For the homeless in New York City. 그러니까 뉴욕시에 살고 있는 homeless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 즉 노숙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뉴욕시에 있는 그 노숙자들을 위한 이 쉘터를 좀 열자라는 그 프로젝트를 그녀의 단체가 포기했을 때 그 마더 테레사의 의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 하면은 우리가 그 이제 사실 약간 자비의 대명사 아니에요? 그렇죠? 자비로움의 대명사잖아. 어찌 보면 마더 이제 테레사 수녀 하면은 이제 여러분 뭐 내용은 잘 몰라도 돼요. 솔직히 저도 잘 몰라. 근데 테레사 수녀 뭔가 딱 봐도 되게 자비로운 것 같지 않아요? 이름 자체가 테레사 수녀. 뭔가 테레사 수녀가 막 담배 피면서 이런 이미지는 아니잖아. 그렇잖아. 되게 뭔가 자비로운 이미지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의 단체, 그녀가 속해 있는 그 조직에서 이거를, 이 쉘터를 열자, 이 노숙자들을 위해 좀 쉘터를 열어주자 라는 이 프로젝트를 포기했을 때 근데 그녀의 결정에 대해서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대. 아니, 노숙자들을 위해 이 피난처를 지어주는 게 좋은 일 아니에요? 좋은 일이잖아, 그치? 근데 이 좋은 일을 하지 말자라고 한 거야, 테레사 수녀가. 그 자비로운 사람이. 근데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대. 네? 그러시죠.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럼 왜 그럴까? 다음 내용 보자면 The decision, 그 결정은 did not reflect any change. 자, 어떤 변화도 반영하지 않았답니다. 이 마더 테레사의 commitment to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commitment는요 어떤 헌신이라고 봅니다. 헌신. 그래서 요거는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있어서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dedication이라는 편이 있습니다. dedication 또는 devotion이라고 합니다. devotion. 같은 뜻이에요. 헌신이라는 뜻입니다. 헌신. dedication, devotion, commitment 다 같은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 결정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더 테레사의 헌신에 어떤 변화를 반영한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우리 이거 노숙자들을 위해 좀 은신처를 좀 만들어 줍시다. 근데 이제 마더 테레사가 아니야, 하지 마. 네,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이제 제3자가 봤을 때는 이 테레사 수녀 이게 돈 좀 벌더니 좀 변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이 자비로움의 대명사였던 테레사 수녀가 아니 왜 저런 결정을? 뭐야? 이제 돈만 좀 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는 설명을 한 거야. 그거 아니야. 테레사 수녀가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헌신에 있어서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야. 그 마음은 그대로야. 아니 그러면 왜? 그러면 이 사람의 자비로움은 그대로인데 왜 노숙자들을 위한 은신처,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왜 안 하는 거야? 왜 은신처를 안 만드는 거야? 자,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다음에 나옵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instead, 대신에 그것은 반영했습니다. 어떤 변화를. 어떤 변화냐? 인센티브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해요. 인센티브. 인센티브라는 게 동기부여라는 뜻이에요. 동기부여. 동기부여에 대한 변화를 이제 야기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뒷내용을 좀 볼게요. When the cost of helping the poor in New York went up.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까지가 부사절입니다. 자, 일단 큰 거 먼저 볼게요. 마더 테레사가 결정했다. 이 대절을 결정했다. 자, 일단 큰 틀은 다 있거든요. 큰 틀. 자, 중간에 세부적인 거 구문 분석을 좀 해볼게요. The cost of helping the poor in New York. 좀 길게 나왔는데 cost가 주어고요. of helping the poor 이렇게 꾸며주고
그 다음에 in 뉴욕 여기까지가 또 앞에 있는 the poor를 꾸며줍니다. 자 코스트 주어 나왔으니까 동사 went up 여기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대절에 her resources 주어 나왔고 would do 동사 나왔고 more good elsewhere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more good elsewhere는 보자. 더 좋은 쪽으로 여기를 목적으로 보는 게 맞겠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구문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문 분석 다 했으니까 맞춰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테레사 수녀의 자비로움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대로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숙자들을 위한 피난처를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어. 아니 자비로움이 변하지 않았는데 왜 대체 그런 결정을 한 걸까? 왜 그런 거냐면 동기부여에 있어서 변화를 줬답니다. 즉 무슨 말이냐? When the cost of helping the poor in New York. 자 그럼 뉴욕에서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에 대한 비용 됐어? 이 비용이 went up 때 올라갔답니다. 비용이 올랐을 때 마더 테레사는 대절을 결심했대요. 대절이 뭐냐? 그녀의 자원이 would do 할 것이래요. more good elsewhere. 그러니까 다른 어떤 곳에 더 좋게 쓰이도록 결정을 내렸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이 뭘 말하는 거냐면 이 테레사 수녀의 예시가 뭐냐면 테레사 수녀가 이제 기본적으로 자비로움이 있어. 근데 결정을 해야 돼. 1번은 뭐냐? 뉴욕시에 그 노숙자들을 위한 피난처 설치가 있고 다른 것이 있었어. 다른 거 이렇게 있었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해야 되는 거야. 둘 다는 못해. 왜? 가진 자원이 한정적이니까. 아니 테레사 수녀가 무슨 뭐 만수르도 아니고 돈 가지고 있는 자원에 그 제한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면은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야. 얘랑 얘 중에 뭐가 더 나을까? 뭐가 더 나을까 생각을 해본 거야. 근데 뭐가 더 나은 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비용이 증가했대. 비용이 대가가 증가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비용이 올랐다는 거는요 진짜 어떤 금액적인 부분이 올랐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사람들이 들여야 되는 노력이 뭐 올라갔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그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왔지만 어쨌든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랐대요. 그럼 이 투자되는 비용이 오르니까 여기 이 피난처를 설치할 비용이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 든다고 쳐봐. 1억으로 올랐어. 아니 근데 1억이면은 딴 데다가 쓰면은 노숙자를 위한 피난처 설치보다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안 하고 과감하게 다른 쪽에다가 투자를 했다는 거죠.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 자비로움의 대명사인 테레사 수녀조차도 비용 대비 이익을 따졌다는 겁니다. 됐어요? 투자 대비 이익을 따졌다고. 이 테레사 수녀조차.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글에서는요 자비로운 사람과 이기적인 사람을 비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둘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투자 대비 이익을 신경 쓴다라는 게 바로 핵심 내용입니다. 투자 대비 이익을 신경 쓴다.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나. 됐죠? 자 그럼 정답이 뭘까요? 몇 번? 네 1번입니다. 1번. 자 1번 보시면 선행에 대한 사람들의 선택은 비용과 이득에 따라 바뀐다 라고 나왔네. 근데 이 내용 어디 나왔어? 첫 문장에 나왔어. 첫 문장에 사람들의 선택인데요. 여기서 이기적인 사람들, 자비로운 사람들 그냥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죠. 즉 모든 사람들의 선택은 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비용과 이득에 따라 바뀐다. 대놓고 나왔죠.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나머지 2번은 사람들은 경제적 이득보다 정서적 만족을 위해 선행을 한다. 전혀 상관없는 내용. 3번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이기적이거나 이타적인 것은 아니다. 이것도 아니죠. 4번 노숙자를 위한 쉼터를 전국에 고루 설치해야 된다. 이 노숙자를 위한 쉼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역적인 내용으로만 나왔죠. 예시로만 나왔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요. 5번 자선은 혜택이 적더라도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된다. 이거는 반대 내용이에요. 5번은 반대야. 반대. 이 글의 주제의 반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거일 수 있어요. 혜택이 적더라도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약간 그 공리주의 아니면 사회주의 아니면 공산주의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아니 테레사 수녀조차도 얘네 둘 다 혜택을 적게 주고 둘 다 하자 이거 아니었잖아. 얘네 그냥 버리고 얘네한테 투자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5번은 정반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민지 계속 졸아갖고 좀 쉬었다 할게요. 지난번에는 동주가 졸고 오늘은 민지가 졸고 아주 그냥 돌아가면서 이 그지 같은 것들 진짜. 그 9억짜리 있던데 무지개 9억 9천 연차 15세 초이드
쉬는 시간 끝났습니다. 아 그리고 그 우리 전에 시험 봤던 거 있죠? 그 결과는 토요일 날 알려드릴게요. 토요일 날. 오늘 말고. 자 39번 가죠. 토요일 날 시험 주시는 거예요? 아 네네네 시험지 줄 거예요. 전에도 말했지만 시험지에는 채점이 안 돼 있습니다. OMR에만 제가 채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말했다시피 이제 등급표랑 이거를 이제 같이 보여줄 거니까 지금 내 실력이면 고등학교에서 한 요 정도 등급인 거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너무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지표로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또 이제 소재 써보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문장 간다. 첫 문장 간다. Your mind thinks in pictures, not in words. 자, 첫 문장이 뭐라고 나왔어요? 너의 마음은 생각하지, 그림으로 생각하지 말로 생각하는 게 아니랍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이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거를 상상을 할 때 이미지로서 생각하지 글자로서 상상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치?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친구를 한번 생각해봐. 친구. 그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친구 없겠죠? 어쨌든 뭐 이렇게 친구라는 그 이미지를 상상하겠지? 친구라는 이 글자를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됐어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바로 볼게요. If you write as a goal, I want to be rich. 자, 여기서 if절이 나왔는데 밑줄 쳐져 있으니까 고문 분석 한번 해볼게요. 콤마가 지금 안 찍혀져 있거든요. 콤마가 안 찍혀져 있는데 여기까지가 if절입니다. 여기까지가 부사, if절. 그리고 이제 뒷부분이 일단 구문 분석 먼저 할게요. 주어, 여기가 동사, 그리고 because가 또 여기까지 한 덩어리가 됩니다. 자, 요 안쪽에 있는 세부적인 것도 한번 해볼게요. You write as a goal, 여기 부사. 그 다음에 I want to be rich, 여기가 목적어입니다. 그 다음에 because에 your mind, 그 다음에 can't, imagine, 동사. 그 다음에 what절, what절 전체 여기까지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구문 분석을 제가 이렇게 할게요. that이 주어고요. 여기 원래 look이 동사인데 이게 편의상 look like까지를 동사로 보겠습니다. look like까지. 여기 what은 의문사. 그래서 간접 의문문이에요. 의문사의 주어 동사.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구문 분석 다 했으니까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너가 쓴다면요. as a goal, 목표로서 쓴다면 뭐를? I want to be rich.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목표로서 내가 글을 쓴다면 not much, much가 주어거든. 이 much가 주어로 쓰일 때는 많은 것이란 뜻이에요. 많은 것. 알겠죠? 그러면 많은 것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됐어? 여기 not이 붙었으니까 많은 것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많은 것이 발생하지 않을 거래요. because. 왜 그러냐면 your mind, 너의 마음이 can't imagine, 상상할 수 없거든. 뭐를? 네모 괄호를. 여기서 보면 얘들아 what이 나왔고 like가 나왔는데 이게 한 단어로 뭐냐면 how거든요. 됐어?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일지를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요. 소재가 상상에 대한 거예요. 상상. 근데 상상은 뭘로 한다? 이미지로 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상은 이미지로 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난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상상을 한다면요.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야. 왜냐면 너무나 좀 추상적이잖아요. 이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애매하잖아. 기준이 애매하잖아. 그럼 부자의 기준이 뭔데? 애매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의 마음이 그 모습이 어떨지를 상상을 못하는 거야. 내가 부자가 됐을 때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지 못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요. 됐어? 그 다음에 말하고 있죠. is too vague라고. 이 vague라는 것 자체가 애매한, 모호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모호하다는 거예요. 애매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다음 문장 볼게. however가 나왔어요. however. 자, 그러나 if you write, 너가 만약 쓴다면요. by 1st July 2020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2020년 7월 1일까지 라고 너가 만약에 쓴다면 sorry.
2020년 7월 1일까지 내가 $1 million 그러니까 100만 달러를 소유할 것이다 라고 쓴다면 그럼 이건 굉장히 구체적이죠. 위에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위에 거는 나 그냥 부자 되고 싶어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아래 건 어때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나 2020년 7월 1일까지 나 100만 달러 모을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다면 너의 마음이 can now picture 이제 그릴 수 있는 거죠. 이 장면을 그릴 수 있고요. Will begin searching for ways to achieve it.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그 방법을 서칭하기를 시작할 거라고요. 됐나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상상은 이미지로서 되는 건데 좀 어떻게 해라?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겠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즉,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주제는 벌써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목표 설정에 대한 거거든요. 목표 설정. 목표 설정은 어떻게 해라? 구체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왜? 그 이유가 무엇인데? 구체적이지 않으면, 즉 모호하면은 이미지를 떠올릴 수 없으니까요. 떠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유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다음 문장 볼게요. Likewise라고 나왔어요. Likewise. 자, 이 likewise라는 녀석은 어떤 상황에 쓰는 건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좀 필기를 할게요. 여기다가 방구장 표시하고요. 자, likewise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럼 이 마찬가지로라는 말을 우리가 어느 상황에 쓰겠냐?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즉, 앞 내용과 비슷한 전개를 하겠다. 전개를 할 건데 다른 예시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예시. 됐어? 이게 likewise를 쓰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2020년 7월 1일까지 100만 달러 모을 거야 라는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말했죠. 자, 근데 이것과 비슷하게 또 다른 예시로 말해줄게. 이렇게 쓰는 게 바로 likewise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likewise가 있으면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구나. 근데 다른 예시를 말하고 싶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또 이제 밑줄 쳐져 있으니까 구문 분석해 볼게요. If you state, I want a beautiful home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도 구문 분석 먼저 해볼게. Your mind will have trouble picturing what it looks like. 여기까지가 또 부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세부적인 구문 분석 해보자면 you, state, 이 덩어리 짧으니까 그냥 춤춰서 목적으로 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원래는 세부적으로 구문 분석 할 수 있지만 짧으니까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what이랑 like 한 단어로 묶으면은 how가 된다. 이거만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시 가보자. 해석. 마찬가지로 너가 state는 원래 진술하다라는 뜻인데 진술하다 여러분한테 잘 와닿지 않죠? 그냥 말하다로 해석하세요. 너가 말한다면 I want a beautiful home. 나는 아름다운 집을 원해 라고 말한다면 이거 어때요? 조금 애매하죠. 그렇죠? 아름다운 집이란 게 뭔데? 애매하죠? 그러면은 애매한 거니까 안 좋은 말 나와야 돼요. 지금 이 글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목표 설정을 구체적으로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즉 애매한 말이 나오면 안 좋은 거야. 너의 마음이 will have trouble. trouble 나왔잖아. 안 좋은 말이죠. 문제를 가지게 될 거랍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picturing, 상상하는 데 있어서. what like니까 how라고 했죠. 어떻게 그것이 보일지를 상상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겪을 거다. 똑같은 말이에요. 상상이 잘 안 될 거라고. 저는요 아름다운 예쁜 집을 얻고 싶어요. 예쁜 집이 뭔데 그러니까. 잘 이제 이미지가 안 떠오른다는 거예요. 자, 근데 다음 문장 또 밑줄 쳐져 있고 문장이 기니까 잘 따라오세요. 구문 분석. 일단 구문 분석 먼저 해볼게. However, if you write a complete specification of your ideal home, 그 다음에 write down to the exact type of door handles and paint colors. 여기까지 또 부사고요. Your mind will start searching for the resources. 여기까지를 목적으로 잡을게요. 그 다음에 necessary to get there. 이 전체가 이렇게 수식합니다. 형용사예요. 형용사 구입니다. necessary는 원래 형용사니까 원래는 앞에서 뒤로 꾸며야 되는데 형용사와 투부정사가 지금 합쳐져 있죠.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또 괄호 표시한 거 좀 자세하게 구문 분석을 해보자면 여기 일단 부사죠. 여기도 부사입니다.
자, 여기를 좀 볼게요. You write a complete specification. 목적어 of your ideal home. 형용사. 그 다음에 write down to the exact type of the door handles and paint colors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는요, 이 to를 to만 잘 해석하면 되는데 to가 뭐뭐까지란 뜻이거든요. 뭐뭐까지. 그래서 전치사에 대한 목적으로서 the exact type of door handles and paint colors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A와 B까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너가 쓴다면요, 완전한 스페시피케이션을요.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거는요, 설계도란 뜻이거든요. 설계도. 그러면 완벽한 설계도를 쓴다면, 너의 이상적인 집에 대한 완벽한 설계도를 쓴다면요. 얘들아, 완벽한 설계도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거 아니야? 구체적인 거죠. 그렇죠? 그냥 예쁜 집을 갖고 싶어 이게 아니라 굉장히 자세히 하는 거야. 뭐 화장실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구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완벽한 설계서라는 게 뭐냐? 어느 정도까지냐? 이 정도까지라고. 이 정도까지가 뭔데? 정확한 타입의 문고리래요. 문고리와 그리고 페인트 색상까지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너의 이상적인 집에 대한 완벽한 설계서를 네가 쓴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쓴다면 너의 마음이 또 시작할 거래. Search for the resources. 그 자원을 찾기를 시작할 거래요. 어떤 자원이야? 너를 그곳에 도달하게 해주기 위해 필요한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를 좀 보자면 여기서의 get은요, 도달하게 해주다라는 뜻이야. 도달하게 해주다. 원래 get은 도달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도달하다, 도착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흔히 우리가 길 물어볼 때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죠. How can I get there? 이런 식으로. 내가 거기에 어떻게 도달합니까? 도착합니까? 이런 표현으로 되게 많이 쓰는데 이 get이 여기 뒤에 목적어가 나왔기 때문에 도달하게 해주다라고 해석을 한 거야. 그러면 직역을 하자면 너를 그곳에, 그곳은 굉장히 이상적인 집을 말하는 거겠죠. 이상적인 집에 너를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원들이 있겠죠. 그거를 검색하기를 시작할 거랍니다. 너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난 이런 집이면 좋겠어 라고 막 상상을 해. 뭐 페인트 색상은 어떻고, 페인트 색상은 뭐 이렇게 좀 약간 베이지 톤이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가구는 어땠으면 좋겠고, 막 이 자세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떤 거를 내가 탐색하기 시작할까? 이 페인트는 그럼 어느 회사게 좋은 거지? 막 검색해보고. 됐어? 그 다음에 뭐 문은 어디께 좋은 거지? 인테리어 업체를 좀 알아봐야겠다 라던가 뭐 이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목표에 가까워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시를 2개 말했는데 결국 2개가 다 똑같은 얘기죠. 뭡니까? 목표 설정을 구체적으로 해라. 이거예요. 이거.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Your goals, 너의 목표는 need to have. 자, 가질 필요가 있답니다. Crystal clear descriptions in writing 이라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 글로 쓸 때 crystal clear라고 나왔잖아요. 이 crystal clear. 그러니까 굉장히 분명한,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crystal clear. 그러니까 굉장히 분명한 묘사를 가질 필요가 있다.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crystal clear라는 거는요, 뭡니까? 구체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specific이랑 같은 뜻이에요. specific, 구체적인. 즉 구체적 묘사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게 핵심이 되겠네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1번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묘사해야 된다. 마지막 말에 대놓고 나왔네요. 자신이 원하는 바, 목표를 분명하게 묘사해야 한다. 대놓고 다 나왔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주제문 마지막으로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체크 안 돼 있다면. 그래서 정답 1번 나왔고, 나머지를 좀 보자면 2번에 개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자, 목표를 설정하는 것까지는 맞는데요. 개인의 상황을 고려한다. 이 말이 틀렸죠. 3번은 글쓰기 기술은 꾸준한 연습을 통해 향상시켜야 한다. 지금 여기에서 글쓰기 기술을 향상시키자 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아예 소재가 잘못된 거고요. 4번은 의견은 말보다는 글을 통해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 전달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5번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목표 달성이라는 주요 소재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소통 협력 이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만 가능하다. 자, 다음 넘어가서 40번 가겠습니다. 보자. 40번. 어우, 첫 문장부터 문장 길이가 장난이 아니네요. 그렇죠? 엄청나게 길죠. 보통 이렇게 첫 문장이 길게 나온 경우가 원래 주제인 경우가 원래는 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얘는 주제는 아니고요. 지금 긴 문장이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이 문장 개수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5문장이에요. 5문장밖에 안 돼요. 5문장. 근데 지금 한 문장 한 문장이 이제 굉장히 길게 나왔죠.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이런 지문 같은 걸 읽을 때 초반에 이렇게 길게 나와버리면요. 해석을 잘 못해요. 이 해석을 다 해도요.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너무 길어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길게 나왔을 때 선생님이 내용 파악하는 팁을 알려줄게요. 자, 여기다가 써줄게요. 문장이 길 때 내용 파악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냥 심플합니다. 1단계는요. 주어, 동사만 해석을 하세요. 이러면 웬만큼은 파악이 됩니다. 주어, 동사. 주어, 동사만 해석을 해보세요. 주어, 동사. 여기서 추가를 하자면요. 보어 또는 목적어만. 즉 수식어 빼고 해석해보라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수식어를 빼고 이렇게 길게 나오면은 주어 동사만 일단 먼저 해석을 해봐. 주어 동사만 해석을 해보고 이것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있을 거야. 주어 동사만으로 해석했을 때 이게 뭐지?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 그러면은 수식어를 하나씩만 추가해보면 돼. 하나씩. 이걸 한 방에 다 해석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볼게. 자, 보자. Looking at the history of economic success and failure. 여기까지. 자, 그러면 경제적 성공과 실패의 역사를 살펴보면 There's a simple message. 자, 간단한 메시지 하나가 있답니다. 자,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자, 여기 투부정사부터 볼게요. To start geographic, intellectual, or economic voyages of explorations. 여기까지네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한 덩어리 부사가 되겠습니다. One needs individuals. 자, 어떤 individuals냐? Willing to take risks. 여기까지 꾸며줍니다. 일단 구문분석 쭉 해볼게요. 형용사. But also one needs societies willing to tolerate risk and finance the voyages of exploration. 여기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문 분석은 되게 심플하거든요. 사실 뭐 특별한 구문이라고 해봤자 이제 여러분한테 좀 익숙한 게 뭐 나돌리 버덜소. 근데 지금 나돌리가 없거든요. 그냥 버덜소만 잘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좀 특이한 거라고 해봤자 이제 willing to 동사원형, willing to 동사원형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 이 정도. 우리가 흔히 be willing to 동사원형 하면 해석 어떻게 하죠? be willing to 동사원형. 기꺼이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하죠? 근데 여기에서 be가 빠져 있잖아 지금. be가 빠져 있으니까 기꺼이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기꺼이 뭐뭐 하는. 그렇죠? 자, 그러면 해석해 볼게요. 투부정사가 길게 나왔는데 to start 시작하기 위해서야. geographic 지리적이고 intellectual 지적이고요. 또는 economic 경제적인 어떤 탐험의 항해. 그래서 이거를 탐구의 항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한 사람은 these individuals 개인을 필요로 한답니다. 어떤 개인이냐?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개인을 필요로 하고요. 뿐만 아니라 또한 또 한 사람은 사회도 필요로 한답니다. 어떤 사회냐? 기꺼이 tolerate risk. tolerate는요. 이게 원래 용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용인하다. 근데 용인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잘 모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tolerate이라는 게 관대한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형용사로서 관대한, 너그러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랄까? 좀 이렇게 허가해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허락해준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허락하다.
좀 쉬운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허락이랑은 원래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다른데 근데 이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용인한다는 건요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준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말로 따지면요. 그러니까 용인해 주는 거야. 뭐를요? 위험성을요. 리스크를요. 그리고 파이낸스라고 나왔죠? 파이낸스는 재정적인 지원을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이낸스랑 터레이시 이렇게 짝이에요. 짝. 이게 동사로 쓰인 겁니다. 재정적 지원을 하다 이런 뜻이야. 재정 지원을 하다. 그러면 또 voyages of exploration이니까 탐험의 항해에 대한 재정 지원을 기꺼이 할 사회를 필요로 한답니다. 자, 문장을 지금 다 읽었거든요. 근데 지금 되게 길어갖고 이게 뭔 내용이었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소재를 먼저 정리해보세요. 소재. 자, 소재를 먼저 좀 정리해보자면요. 탐험의 항해라고 나왔어요. 뭐 지리적이든 지적이든 경제적이든 간에 어쨌든 간 탐험의 항해래요. 얘들아, 탐험이라는 거는요. 어딘가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항해도 마찬가지야. 항해도 나아가는 건데 탐험이라는 거는요. 그래서 탐험의 항해 라는 말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볼게요. 탐험의 항해. 여러분 탐험한다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모르는 곳을 우리가 간다라는 걸 할 때 우리가 보통 탐구한다, 탐험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항해라는 건 나아가는 거고요. 그러면 탐험의 항해라는 거는요.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 됐어? 미지의 영역으로 간다. 이거를 탐험의 항해라고 표현한 겁니다. 미지의 영역으로 가는 거야. 자, 그럼 미지의 영역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필요로 한 게 있대요. 이 아무렇게나 우리가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냐?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간다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게 과학이라 생각하거든요. 과학.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을 생각해봐. 그러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란 개념이 아예 없었잖아. 이 스마트폰이란 개념이 아예 없었는데 이 개념을 깨고 스마트폰을 처음에 개발한 애플사, 이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한 겁니까? 탐험의 항해를 한 거죠. 즉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가 쥐뿔도 없이 탐험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스티브 잡스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어. 아무런 지원도 못 받아. 근데 과연 얘가 스마트폰을 개발할 수 있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즉 탐험의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자, 이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필요한 거. 필요한 게 뭐냐? 두 가지래요. 첫 번째가 뭐랍니까? 그 리스크를 감수할 사람이 필요하대요. 됐어요? 위험을 감수할 사람이 필요하답니다. 당연하죠. 이 사람이 있어야죠. 우리가 그 백신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이제 코로나 뭐 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해야 돼. 근데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을 했어. 근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먹여봐야 될 거 아니야. 치료제를 먹여봐야 알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걸 우리가 임상실험이라고 하죠. 임상실험.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거는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한테 먹여봤어. 근데 한 놈한테 먹여본다고 이게 효과를 알 수 있겠어요? 너무나 사람의 이 신체는 다 케바케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먹여봐야겠죠. 표본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필요한 이걸 먹었을 때 잘못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럼 기꺼이 그 위험을 감수할 사람이 있어야겠죠. 일단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려면. 이해됐죠?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요. 사회가 필요하대요. 어떤 사회냐면요. 그 위험을 용인해줄 사회가 필요하답니다. 됐어요? 즉 위험을 감수를 그래 위험 감수하는 거 괜찮아. 한번 해봐. 이렇게 용인해줄 사회가 필요하고요. 또 어떤 사회야? 재정 지원을 해줄 사회가 필요합니다. 사회가 필요해요. 사회. 어떤 사회입니까? 위험을 용인해줘. 플러스 또 어떤 겁니까? 재정 지원을 해줘. 이런 사회가 있어야만 우리가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됐어요?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려면 그냥 악으로 깡으로 안 된다고.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그 리스크를 감수할 사람도 필요하고요. 사회, 즉 위험을 용인해줄 사회와 재정적 지원을 해줄 사회 둘 다 필요하다고. 둘 다. 어느 한쪽도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됐나요? 이 얘기하는 거야. 자, 다음 문장 바로 이어서 한번 가볼게.
오메? 자, 다음 문장도 길게 밑줄 쳐져 있으니까 또 구문 분석하면서 가볼게요. In the age of geographic exploration.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첫 문장이 길었으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야. 읽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부연 설명이 필요해. 부연 설명해 주는 거야. Individuals were born. Enough to 부정사 나왔네? 앞에 있는 거 꾸며주는 거야. 부사예요, 얘는요. Enough to sail into the unknown. 여기까지가 부사. But they were economically supported. 이 supported까지 동사로 할게요. economically는 부사고요. by their countries. 부사. 자, 여기는 이제 뭐 부연 설명인데요. The king and queen of Spain in the case of Columbus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그들의 이제 나라로부터 이제 뭐 이제 지원을 경제적으로 받는다. 요 내용 있잖아. 요 내용과 요 내용이 똑같다라는 동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이렇게 대시라고 이렇게 좀 길게 찍 그어져 있는 거 있죠. 이걸 대시라고 하는데 이 대시가 나오면은요, 즉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즉.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면 제일 잘 떨어져서 해석이 됩니다. 자, 해석해 볼게요. 지리적 탐험의 시대에서 개인은 were for 대담했습니다. 용감했다고요. 대담했대. 무모했대. 뭐만큼? 충분히 sailed into the unknown. The unknown이 뭐야? 미지의 영역 아니에요? 미지의 세계. 알려지지 않은 곳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항해하기에 충분히 대담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았답니다. 그들의 국가로부터요. 즉 예를 들자면 왕과 여왕이랍니다. 스페인의 왕과 여왕이요. 어떤 경우에? 콜럼버스의 경우에. 됐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뭐 아실만한 분은 아실 텐데 저기 뭐냐? 1492년이었나요? 맞나? 1492년 맞냐? 나 역사 잘 몰라서 1492년 맞냐? 아, 나 진짜 1492년인가 91년인가를 기억하는데 그때가 이제 그 우리 소위 말하는 이 콜럼버스가 이제 신대륙 남미 쪽이죠. 여기를 이제 발견한 때가 이제 그때였습니다. 이제 약간 이제 역사 얘기를 좀 해주자면요. 그 이제 원래 그 스페인의 이제 왕과 여왕이 그 신대륙을 발견해라 해갖고 이제 콜럼버스가 간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귀했던 게 뭐였냐면 후추였거든요. 후추. 그래서 우리가 그 후추를 그때 뭐라고 했더라? 그 영문명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원래는 이제 블랙페퍼잖아요, 영어로. 근데 블랙페퍼가 아니라 블랙골드가 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이제 그 검은색 금가루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제 후추가 이제 굉장히 귀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유럽 지역에서 이제 스페인이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후추가 어디에서 났었냐면은 인도에 있었거든. 인도에. 근데 인도가 이제 이쪽에 있는데 보통은 원래는 이제 육로로 다녔단 말이야. 이렇게 가갖고 이제 그 후추를 이제 들여왔었어요. 들여왔는데 그때 당시 이제 오스만 제국이라고 해서 얘네가 여기를 점령하고 있었어. 오스만 제국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를 점령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못 가는 거야. 못 가.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유럽 지역에서는 후추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왜냐면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 그 유럽에서 하는 음식의 약 80% 정도가 다 후추가 들어가는 음식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후추가 없으니까 음식을 못 하는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스페인의 이제 왕과 이제 여왕이 이제 콜럼버스를 불러다가 야 가갖고 어떻게 좀 후추 좀 구해 와. 근데 이제 지금 육로로 못 가잖아. 그러니까 배 타고 이렇게 한번 가봐.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제 얘가 알겠습니다 해갖고 이제 간 건데 이제 배가 이쪽으로 간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간 거죠. 이쪽으로. 왼쪽으로 간 거야. 근데 여기에 뭐가 있었냐? 남미가 미국 대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 대륙의 이제 남미 쪽 이제 원주민 여기를 이제 발견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우연찮게 이제 신대륙을 발견한 거지. 애초에 목적이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간 거는 아니었어요. 마치 그래서는 지리적 탐험 시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애초부터 그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 나아간다 뭐 이렇게 지금 쓰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가서 이제 들여온 이제 그 물건들이 있어요. 이 콜럼버스가 후추는 여기 없었고요. 이제 고추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감자, 그 다음에 뭐 토마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들여와서 이제 얘네가 세계적인 음식이 된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콜럼버스가 여기를 발견을 못했다면은
이게 세계적인 음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감자튀김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간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간 지금 잘 봐봐요. 그러니까 뭐 신대륙을 발견을 했든 뭐 이쪽으로 가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내용을 잘 봐봐. 어쨌든간 이 콜럼버스는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려고 한 거잖아. 원래 육로로 가는 거였는데 육로가 아니라 이 해로로 가려고 했던 거니까. 그렇죠?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려고 했어. 근데 잘못 갔다가는 얘가 막 잘못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대담했다는 거죠. 대담했어요. 일단 위험을 감수할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콜럼버스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개인이 혼자서 뭐 후추를 구하러 가겠다. 이게 되겠냐고. 이 사람이 배가 있어,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사회가 일단은 그래. 제가 이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 오케이 콜. 갔다 와. 근데 너 혼자 가기 힘들지? 내가 지원 좀 해줄게. 재정적 지원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았다라고 나왔잖아. 그에 대한 예시로 뭐가 나왔어? 콜럼버스의 경우에는 스페인의 왕과 여왕이 지원을 해줬다. 내용이 나와 있죠. 즉,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야. 즉,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라도 없었으면 절대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이에요.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In our age of knowledge exploration. 자, 이번엔 조금 다른 식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지식 탐험의 우리의 시대랍니다. 위에서는 지리적 탐험의 시대였어요. 이번에는 지식 탐험의 시대입니다. 자, 지식을 탐험하는 현재 우리 시대에 사회는 similarly 마찬가지로 have to be willing to finance 여기까지 동사네요. have to 뭐뭐 해야 된다.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 한다라는 거죠. 그럼 기꺼이 뭐뭐 해야 한다. finance는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재정적 지원을 하다 그랬죠. 그러면 기꺼이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 voyage 어떤 거? 항해. 어떤 항해랍니까? into the scientific unknown이라고 나왔죠. 과학적 미지로의 항해죠. 과학적 미지로의 항해에 재정적 지원을 기꺼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야. 앞에서 말한 건 뭐였습니까? 어떤 탐험의 항해, 즉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려면은 이게 필요하다고. 근데 지금 이건 약간 우리나라의 어떤 그 위쪽을 좀 까는 듯한 제가 얘기를 어쩌다 보니 좀 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이제 과학기술력이 굉장히 대단하거든요. 근데 미국이라든가 다른 이제 영국이라든가 유럽 지역에 비해서 이 과학기술이 그들에 비해 잘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 과학기술 발전에 지원을 안 해줘요. 지원이 굉장히 약합니다. 지원이 굉장히 약해요. 재정 지원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다 사비로 막 이렇게 하고 과학자들 중에서 진짜 돈 잘 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지금 그런 현실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있어. 이 사람은 많아.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나라의 이제 유능한 과학자들이 다 해외로 가는 거야. 실제로. 내 이름 까먹었는데 그 되게 유명한 그 과학자분이 한 분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요. 5살 때인가 천자문을 뗐고요. 7살 때 미적분을 했다고 했나? 7살인가 8살인가 그때 이제 미적분을 다 하고요. 14살 때 하버드를 입학을 한 엄청난 천재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살아 계시나? 아닌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전에.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하버드를 가갖고 이제 나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나사에서 근무한 게 18살인가라고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나사에서 근무를 한 거야. 엄청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내다가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대학 교수로서 이제 지내다가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와갖고 이제 이렇게 보내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셨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이거는 있잖아.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필자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결국에는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려면은 이게 필요하다. 결국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주제를 여기로 뽑았는데 사실 첫 문장을 주제로 하는 것도 저는 전혀 문제 없다고 봐요. 그래서 첫 문장을 주제로 하신 분도 괜찮습니다. 여기를 주제로 하셔도 돼요. 자, 다음 문장 몇 문장 안 남았으니까 보겠습니다. Fearful societies, 두려워하는 사회는요, cannot become, 될 수 없답니다.
부유한 사회가 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쫄보는요 부자가 될 수 없다고요. 괜히 이것이 지원했다가 우리씨 이거 다 굳고 거덜나는 거 아니야? 쫄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됐어? They want to make the bold voyages of exploration. 그들은 make의 voyage가 나왔죠? 그러면은 항해를 만들다가 아니라 항해를 하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들은 대담한 탐험의 항해를 하지 않을 거랍니다. 그들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래서 그들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담한 탐험의 항해를, 즉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지 않을 거랍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Fearful societies가 되겠죠. 됐어요? 두려워하는 사회들이죠. 그냥 안전빵으로 가자. 뭘 그걸 하냐? 뭐 돈 쓰냐? 딴 데다 돈 쓰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그냥 정체돼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 그래 정답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5번입니다. 자, 5번을 한번 볼까요? 미지의 세계라는 말이 일단 나와야겠죠.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구를 대담하게 지원해야 사회가 번영할 수 있다라고 마지막에도 얘기를 했죠. 그렇죠? 이게 돼야 된다고. 이게 돼야만 사회가 번영할 수 있다고. 나머지를 볼게요. 1번. 현재의 부는 과거에 대담한 개척자들이 일궈낸 성취물이다는 아니죠. 현재의 부가 과거로부터의 어떤 산물이다, 결과물이다 이런 말을 한 건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무엇이다? 다시 한번.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돼. 그러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해. 그 결과 어떻게 된다?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니까요. 2번은 어느 시대에서나 개척자들이 역사 발전의 주도권을 행사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역사 발전의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거는요, 이 사람들에 대한 예시가 좀 여러 개 나와야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콜럼버스 얘기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 그렇죠? 그래서 적합하지 않고요. 3번. 미지의 세계는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 언젠가는 알려지기 마련이다. 그러면은 안 알려진 것도 있고 알려진 것도 있고 뭐 이런 내용 나와야 되는데 역시나 3번도 답이 안 되겠죠. 4번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은 인간의 타고난 본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본능 때문에 이 호기심이 생긴다라는 내용. 이거는 전혀 이 내용에서 벗어난 거죠. 미지의 세계라는 소재만 맞는 거니까 4번도 정답이 안 되겠습니다. 자, 정답 5번만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5분 정도 남았는데 숙제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연휴 끝나고 공부하느라 고생들 정말 많이 하셨고요. 오늘이랑 모레 이번 주는 영작이 없죠? 시험도 없고 그러니까 단어 시험 잘 보시고 특히 아까도 말했지만 모레 그 단어 콘테스트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때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제 우리 정규 단어를 안 봅니다. 그래서 콘테스트 단어 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이 2월 3일이죠? 봅시다. 지난번에 87초까지 했죠? 자, 88에서 97초까지 45번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지시사항 모두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재 작성하고 주제문에 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구문 좋게 탑도 있죠. 134쪽까지 써주시면 135부터 조금 애매하네. 그냥 136까지 할게요. 135, 136. 자, 여기까지는 해서 그 다음에 구문 분석,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 조사까지 해보시면 됩니다. 자, 토요일까지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